김영금 시인께서는 이런 좋은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데 이 문학 아카데미라든가 이제 대단히 그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학을 기르는 그런 문학 아카데미 같은 것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백수문학이나 여기 세종시에서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문인하면은 그 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문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어떠한 그 주민자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좀 홍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인들은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좀 속해 있는 다른 문해지는 그런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워낙 인원수도 또 많고 여기는 또 백수문학이 오래됐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규모도 적고 네. 또 이제 시골 지금 이제 특별자치시가 됐지만 네. 시골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뭐 회장님처럼 예를 들어서 문학관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전국에서 오래된 이 문해지로서 네. 정말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시는 알지만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네. 그런 분들에게 시를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는 어떤 것이다 네. 어떻게 내 가슴에 있는 거를 네. 글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가리키는 것도 보람도 있고 또 희망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그러시군요. 생각하는 네. 거 그렇죠. 네. 야, 기왕기사 이게 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와 관련돼서 좀 몇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다 시인이시니까 그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잘 쓰나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팁을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시를 잘 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선이죠. 네. 시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네. 필요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저기에 어떤 뭐 필요 없는 뭐 하다못해 어떤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이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죠. 네. 하지만 그 돌멩이가 필요한 사람은 그 돌멩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아니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느냐. 네. 그 깊게 생각한다는 건 결국은 진리를 향하는 거죠. 네. 예, 끝없이 자기 진리를 향해서 네. 바라보는 것. 네. 뭐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또 나름대로 시라는 것은 꽃을 보는 거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진리라는 말과도 이제 통하게 되는데 네. 누구든지 꽃을 보면 이유와 조건이 없이 아름답다 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름답게 느끼는 감정 네. 그게 첫 번째이고 네. 그 이면에 숨겨진 것까지 생각하는 것. 네.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네. 때를 기다리고 네. 때가 되면 또 지고 네. 향기를 품고 씨를 맺고 그렇게 꽃을 바라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리를 찾는 과정이고 그게 시를 쓰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또 김영금 시인께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시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생님, 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이는 물체를 꽃이라든지 네. 사물이라든지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바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 네. 느끼는 게 달라요. 바람이 정말 이렇게 불어왔을 때 센 바람이 있고 뭐 태풍 같은 건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 태풍도 그 생명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봤을 땐 생명이 있잖아요. 네. 시인들은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봐요. 네. 다른 사람 없다라고 보고. 네. 그렇지만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바람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나무가 가지에서 나무에서 정말 싱그럽게 꽃이 폈을 때는 생명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꽃도 피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 나무가
가지가 잘라져서 땅바닥에 구르고 있거나 낙엽이 져서 땅바닥에 구르고 있을 때 네. 그때도 시인들은 그거를 보면서 뭐 나무가 뭐 이 보통 사람 같아 나무가 부러졌네 뭐 떨어졌네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게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저게 내 발에 채였을 때 네. 주는 그 메시지 네. 그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를 거기서 꺼낼 수 있는 게 시인이고 또 그거를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해 이거를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그걸 압축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또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시를 잘 쓰는 법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국어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를 잘 쓰려면 시에 미쳐야 된다.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다를 해야 된다. 그 삼다가 뭐냐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부러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시 그러면 다 자유시죠 지금. 네, 이게 자유시의 효시를 이렇게 거슬러 보면 1855년에 미국의 월터 휘트만이라는 시인이 플립이라는 시집을 내요. 그거를 거쳐서 프랑스의 보들레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 호킨즈의 스프롬 리드미 오늘날 현대시의 효시다. 오늘날 현대 자유시의 효시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시의 효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게 보는 시각이 두 부류가 있더군요. 하나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1908년에 최남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채시 아닙니까?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우리 자유시의 효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1919년에 주연의 불놀이를 효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신께서는 어느 쪽이 더 근접하다고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네.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은 네.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최남선의 그걸로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위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김현금 씨께서 저도 그렇게 저기 해에게서 소년에게 네. 시가 철썩 척사 때린다 부순다 네. 끊어버린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참 좋았어요 그게. 네. 근데 거기에서 주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시를 쓸 줄은 몰랐고 그냥 보이는 거로만 이렇게 했는데 바다를 사실 어렸을 때 저는 못 가봤어요. 네. 2학년 때부터 동시는 조금씩 써가지고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바다가 하면은 소리가 철썩철썩 나고 네. 그게 이제 그런 거랬는데 제가 봤을 때도 네. 그게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정말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네. 거기가 최남선 선생님이 쓴 게 맞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이 네. 시각이 두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10명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김소월, 그죠? 아까 낭독하셨던 김영랑 선생, 그 다음에 박두진, 박무권, 그 다음에 백석. 물론 백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명이 백기행입니다. 그리고 서정주 선생님, 또 윤동주 선생님, 또 정기용 시인, 조지훈 시인, 한용운 시인 이렇게 뽑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두 분이 빠졌더라고요. 성봉수 시인하고 김현금 시인이 빠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아주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서 대한민국 사람 아마 웬만하시면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김현금 씨께서 자작시 한 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별이 된 그리움 아, 김영금. 네. 별빛에 스친 바람처럼 나에게 온 당신은 가슴 온통 설레임입니다. 별빛도 일렁이고 달빛이 일렁거리듯 가슴이 콩닥이는 건 나의 마음뿐인가요? 가슴 조이는 맘 행여 들킬까봐 먼 발치서 바람이 되어 지나가 봅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빛나듯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 은하수 되어 흐른다는 걸 당신도 알게 되겠지요. 오, 멋집니다. 이 시를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 시상이 떠올랐던 건가요? 사실 이제 시들을 보면 네. 보통 이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뭐 사랑을 빠졌다 네. 아니면 뭐 누구하고 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시인이나 뭐 소설가 모든 글 쓰시는 글쟁이 그러니까 문학인들을 보면 네. 탤런트가 돼야 돼요. 음. 뭐 꼭 굳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음. 그런 탤런트가 아니라 네. 시를 그러니까는 감정이 없는 것도 그걸 감정으로 끌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내가 바람이 되고 어느 날은 소나무가 되고 네. 어느 날은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그 시한부 인생.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시를 제가 별이 된 그림 이거를 쓸 때는 이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네. 어느 상념에 빠져서 음. 내가 정말 어느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별이 돼서 저 별은 과연 밤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바람과 그 다음에 구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대상을 이제는 어떤 그 림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탤런트가 돼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박용희 회장님께서는 수필가시잖아요. 이제 그 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수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습니다. 이게 수필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 물론 뭐 기승전결은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런 글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필을 잘 쓰려면 시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수채화처럼 맑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선비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퇴계 선생님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씨가 고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용희 회장님을 보면 천상 수필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게 수필이 쓰는 건가요? 저는 문학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학적 역량이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이나 시는 제가 이제 쓰지 못하고 가장 그래도 문학적으로 편안한 수필이 저한테 맞는 것 같다. 네, 네. 이제 해서 뭐 잘 쓰지도 네. 예. 또 많이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나만의 색깔이 좀 드러난 그런 수필을 좀 쓰고 싶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보는 눈, 생각 이런 것을 의식해서 저만의 색깔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수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서야 이제 그런 깨달음을. 그렇군요. 이제 경지에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네. 아니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문학인들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고 네. 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네. 또 하고 싶은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자신은 크게 능력은 없어도 능력 되시는 분들을 뒷받침하는 네. 그런 것이 또 제 역할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백수문학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겸손의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필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조지 오웰, 그죠? 그리고 데이비드 소로우, 또 제임스 서버, 찰스 램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수필가 어느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만한 그런 눈은 아직 못 가지고 있고요. 네. 남들이 뭐 이렇다라고 하는 분들을 또 제가 그분들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똑같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특별히 어떤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문인이다 네. 이렇게 정해놓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네, 당대에 같이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네.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네. 그분들이 또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네. 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그 시 잘 쓰는 걸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자기 체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체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저는 인간극장을 굉장히 애청하는 시청자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인간극장에 대해서 수필로 썼습니다. 네. 이제 그 직접 경험 못하는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을 또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낼 수 있고 또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이 많아도 좋겠지만 네. 부족한 면들은 책을 읽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영상이라도 보면서 네. 예,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배려를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글을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훌륭한 시인도 많으시고 또 수필가도 많으신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을까요? 그걸 보면요, 우리나라 정서나 우리나라의 감정, 한 이런 것들을 잘 배워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거를 물론 뭐 번역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봤을 때 가슴에 와서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필 같으면 21세기의 수필은 퓨전 수필이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썼던 그런 수필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그동안에 그 피천득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김동리 선생, 서정주 선생, 최근에 그 고은 시인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40대의 문학이다. 그렇죠? 어른의 문학이다. 4차원의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 같은 수필, 소설 같은 수필, 시곡 같은 수필, 이걸 써야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달리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을 목표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특히 문학 활동을 상을 향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주는 노벨 문학상, 우리가 대단히 그 염원하는 상이지만, 그 서양인들의 기준으로 많이 문학상 제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많이 불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또 이렇게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문학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구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문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느냐.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상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네. 상을 목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네. 또 서양인들이 기준으로 한 그 상이 네. 또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도 아닌 것이고 예 저는 조금 이제 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입장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